자, 반갑습니다. 강길용입니다. 자, 2526 시즌에는 해축을 진짜 전문성 있게 한번 다뤄보고 싶어서 제가 지난 라운드 어떻게 진행이 됐고, 그리고 앞으로 배팅 포인트는 어떨지 이런 것들 한번 정리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단은 7개 리그를 싹 다 정리는 해놨고, 간략한 배팅 포인트들 잡아드릴 테니까 이 영상 보시면은 아마 주말에 어떤 경기들을 째려야 될지 좀 주목해야 될지 감이 좀 서실 겁니다. 한번 쭉 따라오시면서 뭐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프리미어 리그부터 볼게요. 2라운드는 일단 뭐 몇 경기가 있는데 맨시티와 토트넘의 맞대결에서 이변이 있었습니다. 홈에서 토트넘 상대로 2대 0으로 패배를 했는데 이게 토트넘의 초반 강세인지 맨시티가 좀 여전히 어수선한 건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프랭크 감독과의 토트넘은 초반 두 경기긴 하지만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토트넘의 강세는 무조건 찝어주고 맨시티가 좀 회복이 가능한지 이거는 다음 라운드에서 한번 관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리버풀의 시즌 초반 아슬아슬한 행보입니다. 자, 뉴캐슬 원정에서 리버풀이 2대3으로 승리를 거두긴 했습니다만, 뭐 원정이긴 했다고 해도 이게 퇴장당한 팀을 상대로 상당한 졸전을 치렀고, 이 실점을 허용했다는 것은 지난 경기도 실점이 멀티 실점이 있었기 때문에 또 리버풀의 수비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아스널의 압도적인 강함입니다. 자, 아스널이 이번 시즌 말할 것도 없이 너무 강력한데요. 뭐 리즈를 상대로 5대 0으로 이겼다라고 하지만 경기 내용적인 측면이 정말 완벽합니다. 뭐 부상자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압도적인 우승 후보로 치고 달릴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웨스트햄은 이번 시즌 버틸 수 있냐라고 가져왔습니다. 웨스트햄이 첼시 상대로 1대 5로 패배를 했는데 전력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이번 시즌 좀 무너질 거다라는 좀 우려는 있었는데 지금 초반에 두 경기가 너무 안 좋았고 첼시가 개막 라운드 부진했는데 직전 경기 5점을 넣은 게 웨스트햄한테 넣은 건지 본인들의 컨디션이 올라온 건지는 좀 한 라운드 정도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울버햄턴의 초반이 심상치 않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퇴장당했다고 했지만 경기력이 너무 떨어지고요. 본머스도 전력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좀 원사이드하게 패배를 했다라는 거는 현재 구성되어 있는 선수들로 좀 반등을 하기 어렵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 아마 울버햄튼이 하위권에서 맴돌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배팅 포인트는 리버풀은 강하지만 수비 짜임새가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리버풀 승 오버 아니면 리버풀 승오버를 크로스로 해주는 거. 자, 웨스트햄은 썬더랜드한테도 3실점 하더니 첼시한테도 5실점 했다. 그래서 이게 수습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반대 마킹을 한번 찍어주면 좋을 것 같고 뭐 반대팀의 승오버 아니면 핸디까지 꼬박꼬박 좀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울버햄튼은 답답한 경기력입니다. 템포도 느리고 득점 기대치도 조금 낮기 때문에 뭐 오버까지 가는 건 그렇지만 반대팀 승을 한번 뭐 막연하게 찍어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토트넘은 프랭크 감독 하에 시즌 초반에 상당히 공수 밸런스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승에서 핸디슨까지 노려주면 될 것 같고요. 아스널은 기대에 맞는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이번 시즌은 믿고 마킹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스날 승에서 핸디슨까지 그리고 승오버를 크로스 해주는 것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프리미어리그 정리했고요. 다음은 챔피언십입니다. 챔피언십은 뭐 얘기할 게 많이 없는데 일단 첫 번째로 볼 거는 코벤트리의 압도적인 공격력인지 QPR의 수비 문제인지 모르겠는 경기입니다. 코벤트리가 QPR을 상대로 7대1로 이겼습니다. 뭐 직전 경기 더비 상대로도 5골을 넣은 코벤트리이기 때문에 이게 압도적인 공격력을 과시하는 걸 수도 있는데 QPR의 수비 실책과 전술의 무기력함 이런 것들도 뭐 체크할 수 있다. 단기적인 현상인지는 다음 라운드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스토크시티의 이변입니다. 자, 소튼 원정에서 퇴장을 당해서 수적 열세를 가진 채로도 승리를 거두면서 지금 스토크시티가 달리고 있습니다. 시즌 3연승을 기록 중인데 초반부 좀 기대를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당이 좋기 때문에 한번 가져가 볼게요. 자, 그리고 다음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셰필드 유나이티드의 초반 부진입니다. 컵대회 포함해서 지금 공식전을 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홈에서도 약팀들 상대로도 지고 있는데 이 팀이 다이렉트 승격을 예상을 했던 전문가들이 많거든요. 그만큼의 전력인데 예상치에 가장 엇나가는 팀 중에 한 팀인 만큼 내부 분위기를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 뭐 당분간은 관망을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버밍엄이 다크호스가 될 것인가입니다. 그 백승호가 있는 버밍엄 맞아요. 그래서 직전 경기 옥스포드를 상대로 홈에서 백승호가 득점하면서 승리를 거뒀는데 홈에서 26경기째 무패 기록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자, 배팅 포인트는 많진 않아요. 스토크 시티는 힘든 와중에도 3연승을 기록한 유일한 팀입니다. 초반부에 기세가 좋습니다. 그래서 스토크 시티 승을 보면 될 것 같고요. 코벤트리는 두 경기 10골을 몰아치면서 압도적인 득점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코벤트리 오버를 가든지 승 가는 거는 모르겠어요. 좀 봐야 될 것 같고 오버 가는 거는 일단 오케이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퀸즈파크 레인저스가 초반 페이스가 좋지 않은데 최근 두 경기 10실점을 하면서 수비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QPR 오버랑 반대 마킹 같은 거 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에레디비제입니다. 자, 에레디비제는 일단 첫 번째로 예상치 못한 네이메언의 독주입니다. 뭐 조금은 약팀들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만 공수에서 훌륭한 밸런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브레다 상대로 네이메언이 3대 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3경기 12득점에 1실점만 하는 수비력까지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강팀들 상대로도 경기력이 유지될지 이거는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완벽하지만 그래도 강력하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강력하다라고 두 번째 포인트를 잡아왔는데 PSB가 흐로닝건을 상대로 4대2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스쿼드 구성이 많이 바뀌어서 이번 시즌은 PSB가 조금 밀릴 거다라고 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그 최다 득점 기록하고 있고 다양한 선수들에게서 득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무적인 포인트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세 번째는 기대치에 비해서 경기력이 아쉽다로 가져왔습니다. 주인공은 아약스인데요. 홈에서 약팀들을 상대로 조금 더 득점이 나와도 될 것 같은데 경기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기대에 비해서 조금 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도 아약스 꾸역승 해주고 있다. 자, 네 번째는 엑셀시오르의 시즌 초반 극부진입니다. 3경기 11실점을 하면서 수비 밸런스가 완전히 망가져 있는 상황인데 최다 실점을 기록하고 있고 상대한 팀들도 그렇게 까다롭지 않았는데 지금 이게 너무 성적이 안 좋아서 강등권에서 헤맬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고에드는 올해도 독보적인 오버팀일까라고 가져왔습니다. 고에드 이글스가 0대 3으로 스파르타 로테르담한테 홈에서 패배를 했는데 본인들이 득점을 하고 오버를 내기도 하고 실점하고 오버를 내기도 합니다. 작년에도 거의 최다 오버팀 중에 한 팀이었는데 이번 시즌도 현재 전경기 오버를 기록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 고에드도 오버가 많이 나올까? 이거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배팅 포인트는 네이메어는 공수에서 좋은 모습 보이면서 초반에 연승 기록하고 있다. 네이메어 승에서 핸디승까지 그리고 승오버를 같이 찍는 것까지 가능할 것 같고요. 자, PSB는 약간의 불안한 모습 있지만 그래도 더 단단하다. 일반승까지는 찍을 수 있다. 핸디는 너무 괴랄하게 나오기 때문에 뭐 일반승 정도 아니면 1.5 핸디 정도 있으면 눌러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약스는 조금 더 손발이 맞춰지는 모습이 보여야 할 것 같습니다. 아약스는 일반승만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엑셀시오르는 크게 어려운 매치업들이 아니었음에도 수비력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반대 배팅을 하든지 오버를 걸든지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요. 헤라클레스는 어려운 상대를 만나서 조금 정상 참작이 되지만 그래도 3연패 중입니다. 반대 배팅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에드 이글스는 이번 시즌도 오버 장줄 느낌이 존재합니다. 오버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뭐 공책에 적어가면서 보셔도 되고요. 카페에 있으니까 보시면서 들으셔도 됩니다. 자, 다음 라리가 2라운드 정리입니다. 라리가는 일단 첫 번째로는 지로나의 극심한 부진인 걸까 아니면 비아레알의 강세인 것일까 이렇게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비아레알이 지로나를 홈에서 5대 0으로 썰었는데 개막 라운드에서 살짝 아쉬운 경기력 보였다면은 이번 경기는 압도적인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로나 상대로 이긴 건지 비아레알이 잘해서 이긴 건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로나는 직전 경기 수적 열세가 실점으로 연결됐나 싶었지만 이번 경기로 증명이 됐거든요. 너무 못합니다. 그래서 팀의 재정비가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번 시즌 뭐 강등 그룹에서 헤맬 것으로 보여지는 지로나입니다. 자, 두 번째는 알론소의 레알 마드리드가 가동제기 시작했다입니다. 자, 일단 뭐 레알 오비에도라는 약팀을 상대로 3대 0으로 이겼지만 그렇다고 해도 원정에서 3득점을 기록한 거는 고무적인 포인트고 1라운드에 부진했던 선수들이 다 빼줬습니다. 유연한 스쿼드 구성까지 고평가 요소일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심상치 않은 초반 부진입니다.
약팀으로 분류되는 엘체 상대로 홈에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상대 전적도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아무리 개막 라운드 안 좋았다라고 해도 그래도 이기지 않을까, 이기는 것까지는 하겠다 생각했는데 요걸 무승부하면서 초반에 부진이 길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AT 마드리드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네 번째는 세비야는 작년에 이어서 부진하다입니다. 자, 세비야가 홈에서 헤타페한테 1대2로 패배했는데 구단의 재정난과 이적 시장에서의 실패가 시즌 초반부터 결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신인 감독의 포백 전술을 맞춰줄 선수들을 전혀 구하지도 못하고 있고 이적 시장 막바지에 얼만큼 돈을 쓸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수술 못하면은 이번 시즌 계속 헤맬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배팅 포인트는 5개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알론소 감독 아래서 점적 경기력을 찾아 나갈 것 같습니다. 승에서 핸디슨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바르셀로나 살짝 아쉬움이 있었지만 전력 자체가 너무 강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승과 핸디슨을 꼬박 눌러주면 될 것 같습니다. 지로나는 작년보다 더 안 좋아 보이네요. 수비 레벨을 올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반대 배팅을 하든지 오버를 가주면 될 것 같고 세비야는 아직 약팀과의 매치업이 없긴 했지만 현재 분위기로는 최악체라고 보여집니다. 반대 배팅 눌러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아레알과 빌바오는 지금 좀 잘 나가고 있긴 한데 대진운이 조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강팀들 만나봐야지 체크될 것 같습니다. 비아레알 승과 빌바오 승은 그냥 보이면은 대강 상태 봐서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라리가 왔는데 준비 잘 해놨죠? 여러분 영상 괜찮습니다. 요거 보실 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은 세리에입니다. 세리에는 일단 첫 번째로는 압도적인 스타트의 인터밀란이라고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인터밀란이 5대 0으로 토리노를 잡았는데 우승권에 가장 가깝게 직되었던 인터밀란입니다. 감독 교체로 경기력에 대한 의문이 좀 있었지만 토리노 상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하면서 이게 토리노 전력이 그렇게 빠지지 않기 때문에 이번 시즌 이슈 없는 한 밀란이 독주하지 않을까, 인테르가 독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나폴리의 2연속 우승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엄청난 영입을 통해서 이번 시즌 2연속 우승을 좀 기대하고 있는 나폴리인데요. 기대에 맞게 데브라이너와 맥토미니의 조합은 상당히 좋았고 사스올로 원정 이거 쉽지 않습니다. 2대0 승리 기록한 부분은 고무적이에요.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유벤투스의 기분 좋은 새 출발입니다. 자, 체급 차이가 아무리 많이 나는 매치업이라고는 하지만 신인 감독의 고강도 압박 전술과 공격적인 플레이는 매력적입니다. 새로운 공격수 영입들도 좀 성공적으로 보여지고 기대해 볼 만한 시즌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네 번째는 AC 밀란의 뜬금없는 부진입니다. 자, 이번 시즌 많은 변화를 주면서 좋은 출발을 기대했지만 첫 경기부터 홈에서 승격팀 크레모네한테 1대2로 아예 패배를 해버렸습니다. 호흡이 맞지 않아서 그런 건지 이게 재건이 안 되는 건지는 몇 경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조금 너무 충격적이어서 밀란은 한 두세 경기 정도는 관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코모가 진짜 일낼 수도 있다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라치오가 좀 약해졌다라고는 하지만 코모가 돈을 진짜 많이 썼거든요. 전력이 상승이 된 부분도 존재합니다. 개막전에서 기대치가 있었다라고 하고 코모가 정배긴 했지만 이거 2대 0으로 이긴 거는 이번 시즌 분명히 기대를 해봐도 좋다는 신호입니다. 자, 여섯 번째는 AS 로마 가스페리니 체제의 기분 좋은 출발입니다. 자, 로마는 최근에 몇 시즌 갈피를 못 잡았는데 가스페리니 체제로 첫 경기를 볼로냐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세리에에서 어떻게 하면은 살아남는지 이걸 정확하게 아는 감독 아래서 좀 로마가 이번 시즌은 좀 높은 곳을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배팅 포인트는 5개입니다. 인테르는 신인 감독이 오히려 팀을 잘 이끌 확률이 좀 높아 보이고요. 인테르 승에서 핸디까지, 인테르 승오버를 같이 누르는 거 이런 것들 초반에 유효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나폴리는 작년 우승팀인데 전력 상승까지 동반됐기 때문에 기대치만큼 이겨줄 것 같아요. 승에서 핸디까지 누를 수 있을 것 같고요. 유벤투스는 영입 자원들의 경기력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아요. 여기는 마찬가지로 유벤투스 승에 좀 승호발에 같이 가서 수비는 조금 내려놓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공격적인 전술이 아무래도 뒷문이 좀 헐거울 수 있으니까 승호바 이런 것들 가는 것도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자, 코모는 압도적인 자금으로 팀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데 첫 경기를 결과로 보였습니다. 코모 승 고배당 계속 눌러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는 신인 감독 체제에서 첫 승을 기록했고 제일 감독발이 심한 스포츠가 축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AS 로마 승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리그앙입니다. 리그앙 포인트 잡기 어려운데 간결하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PSG의 2연승, 하지만 답답한 공격력이라고 가져왔습니다. PSG가 앙제 상대로 홈에서 1대0으로 이겼는데 수비 보강을 단행하면서 단단한 수비력과 압도적인 점유율은 생겼지만 득점력이 초반에 좀 나오지 않습니다. 쉽게 스코어를 좀 벌리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새로운 전술이 아직 완벽하게 적용이 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스트라스부르의 약진입니다. 이번 시즌 리강에서 거의 손꼽을 정도로 돈을 많이 쓴 구단이고 하위권 두 팀을 상대하긴 했지만 수비를 바탕으로 단단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대해 볼 만합니다. 낭트 상대로 1대0으로 홈에서 이겼었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2연패를 기록 중인 하위권 4팀입니다. 자, 파리FC와 메스는 승적 팀의 한계를 좀 보여주고 있고 낭트와 르아브르는 팀의 주축 자원들이 빠져나간 공백을 메우지 못한 대가를 시즌 초반부터 결과로 받아보고 있습니다. 자, 배팅 포인트는 6개입니다. PSG는 시즌 초반 득점력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수비가 좀 압도적이에요. 그래서 승만 가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뭐 핸디 1.5까지 있으면 가는데 뭐 굳이 안 열리는 거뭐 억지로 가실 필요 없습니다. 자, 다음은 스트라스부르는 압도적이진 않지만 수비력으로 단단하게 경기를 가져오고 있어요. 그래서 고배당일 때 스트라스부르 승 이런 것도 한번 노려볼 수 있고요. 파리FC는 전력의 한계가 보입니다. 반대 배팅 해주시고 메스는 강팀 상대 매첩이라서 연패 중인 것 같지만 그래도 뭐 전력이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반대 배팅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르아브르는 하위권이 거의 확정적입니다. 수비 밸런스가 너무 좋지 않아요. 반대 배팅에 오버까지 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낭트는 강팀 상대로 매치업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대 배팅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분데스리가 개막 라운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좀 어수선했는데, 자, 포인트는 하나 있습니다. 미넨과 라이프치히의 격차입니다. 미넨이 개막전을 라이프치히 상대로 6대0으로 승리 거뒀습니다. 라이프치히가 이번 시즌 전력 구성을 좀 달리하고 탑4까지 가지 않을까 평가를 받았는데, 좀 미네는 주축 자원들의 이탈로 조금 어려운 시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고민을 해봤지만 첫 경기 아주 압도적인 승리로 이 체급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라운드 지켜보면서 판세를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레버쿠젠의 몰락입니다. 레버쿠젠이 홈에서 1대2로 호펜하임에게 졌습니다. 아무리 감독이 빠지고 전력이 약해졌다고 하지만 홈에서 개막전을 호펜하임 상대로 패배한 거는 너무나 큰 이변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시즌 레버쿠젠 무조건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도르트문트의 나쁘지 않은 경기력과 불안한 마무리입니다. 자, 장크트 파울리 원정에서 3대3으로 무승부를 기록했는데 뭐 실점을 1점 허용하긴 했지만 공격력으로 원정에서 3골을 먼저 몰아쳤습니다. 하지만 후반부에 퇴장을 당하고 전혀 수비적으로 버텨내지 못했고 2실점하고 무승부 기록했습니다. 명과 암을 동시에 볼 수 있었던 경기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 역시나 오버가 많이 나는 리그라는 겁니다. 9경기 중에 7경기 오버가 떴는데 물론 2.5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배팅 포인트는 이번 시즌도 묻지마 오버가 유효할 것으로 보이는 분데스리가고요. 미네는 첫 경기 라이프치히를 상대로 압도적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좀 의심의 눈초리를 씻어낸 것 같아요. 미네는 승에서 핸디승까지 그리고 오버까지 승오버까지 같이 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준점 보고 가시면 될 것 같고 도르트문트는 퇴장이 아니었다면 이기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수비력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르트문트 승과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모든 리그를 다 정리를 해봤는데 해축구는 제가 시간이 되면 이렇게 주에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꼭 코멘트를 달아드릴 테니까 보시고 또 영상과 글을 같이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되니까 해서 뭐 정리해가면서 보시면은 배팅에 무조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승무패 영상과 주말 토토를 준비해서 야무지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